항상 하던 얘기가 뭐냐? 사실 민주당은 보수정당 아니냐? 민주당이 지금 뭐 한나라당의 자리를 싹 대치를 해가지고 보수정당 제자리로 가고. 이재명 대표께서 오늘도 페북으로 중도 보수를 선언하시며 적폐들을 참교육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이 중도 보수 정책이 왜 효과적인지 자세하게 보고드립니다. 먼저 이 대표의 페이스북 전문 그대로 보고드립니다. 민주당은 중도 정당이다. 국힘이 극우 본색을 드러내며 형식적 보수 역할조차 포기한 현 상황에선 민주당의 중도 보수 역할이 더 중요하다. 민주당은 본시 중도 정당이다. 시대 상황이 진보성이 더 중요할 땐 진보적 중도 역할이, 보수성이 더 중요할 때는 중도 보수 역할이 더 컸다. 진보와 보수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상대적이다. 서구 선진국 기준에 의하면 김대중, 문재인, 이해찬 등의 지적처럼 민주당은 보수 정당이거나 그에 가깝다. 같은 자리에 서 있어도 상황이 변하면 오른쪽이 왼쪽이 될 수도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보수를 참칭하던 수구정당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광훈을 끌어안고 극우 본색을 드러내며 거칠의 보수 역할마저 버리고 극우 범죄당의 길을 떠났다. 참칭 보수, 억지 진보의 정쟁에서 벗어나 진정한 보수와 합리적 진보성이 경쟁하는 새 시대가 열리기를 바란다. 그 첫 출발로 헌정 파괴 저지와 민주공화체제에 동의하는 모든 이들의 연대가 필요하다. 네, 너무 속 시원합니다. 이걸로 지금 국짐은 더 난리를 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차세대 신경 안정제로 떠오른 분의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면 네. 이런 기사로 친다. 이걸 네. 다 잡아놓고 들어간 거거든. 네. 정말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저걸 왜 물지? 바보들인가? 저건 그거 하려고 한 건데 그렇지. 거의 그대로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초반만 하더라도 뭐 이재명 대표 우크링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걸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왜냐면 약간 성격이 다른 유형의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뭐 예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 그전에 이제 비교할 때 이제 박근혜나 뭐 이런 그 당내 지지 기반이 확고한 정치인들이 보통 자기 쪽에 원래 본토를 딱 박아놓고 영역을 중도 쪽으로 옮긴다. 그렇게 해서 박근혜도 경제민주화 같은 거 해가지고 중도로 옮기고 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좌측에다 박아놓고 오른쪽을 좀 넓히는 움직임. 이렇게 하는 거를 정석으로 플레이를 해왔는데 사실 이번 대선은 그런 식으로 안 해도 되는 선거거든요. 워낙에 내란 이후에 벌어지는 선거고 나머지 후보들이 다 지리멸렬이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가 그런 식의 시도를 할 필요도 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뭐 하길래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초반에 뭐 우클릭 얘기만 나올 때만 하더라도 그냥 뭐 평범한 비판, 늘상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거기에 이제 관성적으로 붙는 비판 이런 정도로 생각했거든. 근데 중도 보수를 던지니까 난리야. 다 날리던 거야. 민주당 내 스펙트럼에서 오른쪽에 있는 거 김부겸 전 총리가 오른쪽에 있는 거 누가 물어갑니까? 원래 그런데 다 알고 있고. 김진표 뭐 전 의장 이런 사람은 사실상 넘어가도 상관없는 정도로 인정이 있어요. 아니 정책 스탠스가 그래. 그 나쁜 거 아니거든. 그게 민주당의 흔히 말하는 다양성이라는 겁니다. 원래 큰 정당은 그래요. 좌측부터 우측까지 넓게 포진을 하는데 근데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이 나와가지고 우리 당은 좌파야 하면 좀 이상하다. 진짜. 사실은 정치 전략적으로 보면 이거는 던졌을 때 그러니까 1등 후보인 민주당 캠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손해가 없는 이슈예요. 그래서 던지는 거야. 이걸 해서 이기고 지고도 없어. 심지어 저거는 중도 진보냐 뭐 중도 보수냐 뭐 중도냐 뭐 이런 싸움 같은 거는 실제적으로 선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싸움이고요. 상대를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먹힌다고 치면 국민의힘은 완전 극으로 모는 거거든. 극으로 몬다는 얘기는 뭐냐면 쟤네는 사실 대화할 가치도 없어. 상대할 필요도 없는 쪽으로 밀어놓고 좌측의 영역을 많이 내줘가지고 진보정당도 솔랑 들어와. 이제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완성이 되지도 않겠지만 안 되면 어때? 알 바 아닌 거거든. 말하자면 이게 뭐 넓게 보면은 이런 정도의 논쟁은 정치권에 늘 있는 거기 때문에 일상적인 논쟁이 돼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혹은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래 극우 정당들 뭐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 계속 떠들어야 되는 이슈들 하다못해 무슨 뭐 재판 어떻게 되냐 이제 뭐 이런 일정 사법 리스크가 어쩌고 뭘 떠들는 거 있잖아. 그런 걸 안 하고 이걸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별 의미도 없는 낚시에 완전히 묶여가지고 실제로는 이슈를 뺏겼다. 이게 왜 그러냐면 최근의 움직임을 잘 보시면 돼요. 처음에 문제가 이제 불거졌던 이슈가 노동 문제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로는 반도체법으로 방향을 확 주면서 52시간제는 유지. 뭐 이렇게 갔단 말이야. 그래서 그 이슈가 한 일주일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 이슈가 뭐였냐?
상속세 문제랑 근로소득세 문제를 던졌습니다. 네. 그저께. 네. 그러니까 세금 문제예요. 음. 노동개혁 문제, 세금 문제, 그 다음에 어저께 나온 거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로 불거진 언론 문제, 네. 언론개혁 문제 이런 쪽으로 나가. 아유, 그 다음에 중도보수 이념 논쟁이야. 그러면 이게 이미지상으로 봤을 땐 전체적인 이슈를 선점하고 논쟁을 주도하는 게 민주당과 이재명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예전부터 정치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세대한테 굉장히 소구되는 추억의 아이템이에요. 40대 아저씨 입장에서는 네. 우리가 20대를 보낸 2000년대 초반 네. 그때 민주노동당이 한창 라이징하고 그냥 하던 얘기가 뭐냐? 사실 민주당은 보수 정당 아니냐? 아. 민주당이 지금 뭐 한나라당의 자리를 싹 대치를 해가지고 보수 정당 제자리로 가고 그리고 이제 민주노동당 같은 이 이제 정통 진보 정당, 정통 좌파 정당이 딱 자리를 만져가지고 좌우에 날개로 날아 대한민국 잘 되지 않겠냐? 이거 우리한테 엄청 추억의 아이템이거든. 네, 그리고 재밌는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번호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18개가 비어 있는데 이거 제 감이지만 여론조사 꽃이 뭔가 큰 조사를 한 게 아닌가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지난 총선처럼 말이죠. 아무튼 이렇게 중도층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니 조중동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20일 중도층 민심의 모종의 균열, 여의 나라든 극우 편승 청구서란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눈에 띄는 것은 중도층의 변화다. 중도층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22%, 민주당 지지율은 42%였다. 일주일 사이에 5%포인트 격차에서 20%포인트 격차로 벌어진 것이라며 중도층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앞서는 양상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아일보는 중도층의 국민의힘 이탈 조짐은 그동안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한 광장의 탄핵 반대 여론에 기대왔던 국민의힘 측엔 우려스러운 시그널이 아닐 수 없다. 보수 강성 지지층의 결집으로 국민의힘이 계엄 이전에 정당 지지율을 회복하는 듯 했으나 결국 그 한계를 드러내는 국면에 봉착한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조선일보 역시 22일 정책 어깃장 놓다 민주당 따라하기까지 란 제목의 사설에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민주당과의 격차가 다시 벌어지는 양상이다. 여론조사 지지율은 바뀌는 것이지만 정당이 하는 일 없이 다른 당이나 유튜버들의 잘못된 행태를 따라한다면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네, 유시민 작가 말씀처럼 파면 결정이 나온 다음부터 아마도 제대로 된 여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짐 후보 경선이 끝난 다음부터가 보수 과표집이 끝날 것 같은데 저들이 가짜 여조에 취해 사태를 더 악화시켜 완전히 괴멸하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